안녕하세요. 자, 지난 강의와 바로 연결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자 먼저 배우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간. 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의 역할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 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몸속은 고기 육자에다가 변형된 이 다루월자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몸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간이다. 그래서 간이라는 글자에 이런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쉽죠. 그죠? 이순신 장군은 외적과 싸울 때 방패로 맞고 지휘하였는데 맞고 있던 방패에 적의 총탄이 맞아 방패가 움푹 패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한 병사가 적의 총탄이 날아오는 도중에도 방패 앞으로 달려가 방패의 패인 자리에 흙을 한 줌 쥐어 떼웠습니다. 장군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 방패가 아니었더라면 위험하실 뻔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방패의 패인 자리를 흙으로 채우지 않았다면 난 이미 적의 총탄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방패가 그죠? 방패가 움푹 패였다 이거죠. 거기에 무엇을 발랐다? 흙을 발랐다 이거죠. 흙을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빨리 발라버리면 그 요즘 시멘트처럼 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발랐다 패인 자리에 어디를 방패를 이렇게. 그래서 이 방패 때문에 살았죠.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행 행자에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물론 방패 움푹 패인 방패에 흙을 이렇게 빨리 떼운 이 병사 자체로도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구해준 그 병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모를 손에 쥐고 씌우며 조그만 벼슬을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흙으로 떼운, 그죠? 움푹 패인 방패를 흙으로 떼운 이 행운의 병사, 이 병사에게 사모 부분에 이 날개 부분 이거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우자 손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쥐고 사모를 손으로 쥐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더라 이렇게. 그래서 갚을 보답 이런 단어에 쓰겠죠. 그죠? 이순신 장군은 사모를 씌워준 후 1계급 특진 복장을 병사의 몸에 입혀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군 복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자, 여기서 벼슬을 의미하는 그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옷이라는 글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모를 손으로 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쓰고요. 병사의 몸에 이런 옷을 입혀주고 모자도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옷 복자에 이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복종하겠죠. 이 병사는. 그래서 복종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몸을 뜻하는 육달을에다가 사모를 손으로 잡고 씌워주면서 옷도 입혀주더라. 특별히 그 계급이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로 옷을 입혀주는 거 있죠. 그죠?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의 방패가 이렇게 패였으니까 약하다는 것도 알고 많은 비밀이 그 왜굴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패를 그죠? 이렇게 방패를 두 개 이렇게 세로로 겹쳤죠. 그죠? 세로로 겹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그 방패에 손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손을 모으고 뭘 한다? 절을 하더라.
절배, 뭐 세배 이런 단어는 들어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절을 하는 그 병사의 그 손, 그 다음에 방패를 그죠? 이렇게 더 위에 하나 더 얹었죠. 선 4개를 긋고 마지막에 한번 쭉 그어버리세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방패에 예절을 의미하는 그 절을 올리는 것이죠. 그죠? 어떤 특별한 것을 제작하고 나서 그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제사 지내듯이 하는 거 보셨죠? 자, 조금 전에는 방패를 이렇게 겹쳐서 한번 놓아 보았죠. 그죠? 지금은 방패를 폭이 넓어지게 방패를 요렇게 하나 놓고 또 여기에서 놓았지만 이 그림을 옆으로 세로로 보아야 정확한데요. 요렇게 방패를 놓을 수도 있다 이거죠. 폭이 많이 넓게. 그래서 이 이음새 부분을 특별하게 없애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여 돌을 이용하여 갈더라 이거죠. 이음새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돌을 이용해서 갈더라. 그래서 이게 갈연자 또는 가는 돌 해서 벼루라는 말도 쓸 수도 있는데요. 주로 갈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물건을 가는 것은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갈고 닦다라는 그런 단어에 쓰면 연구하다는 단어에 이 한자 쓰면 딱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더 돌을 가지고 방패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이음새 부분을 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갈연자. 그러면 완전하게 붙여버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완전하게 붙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는 획순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쓸 때는 간단하게 돌석자를 써서 방패를 그냥 두 개 합친 거 모양 그대로 쓰면 그 갈 연자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여 폭이 아주 넓은 방패가 그죠? 폭이 아주 넓은 방패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탄생한 그 방패를 그죠? 어떤 방에다가 이렇게 딱 모셔두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공개하는 거죠. 이 방패를.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위대한 이 아주 신무기 아주 튼튼한 방패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 위력을 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문을 열면서 새로운 신무기, 새로 만든 방패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 강조가 되어서 열다라는 뜻의 개자가 된 것입니다. 개폐하다 이렇게 하면 열고 닫는 것이고요. 또는 개봉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새로운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하는 것 자체를 개봉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문을 이렇게 씁니다. 문을 이렇게 칠두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어붙인 방패 이렇게 하면 그 위대한 방패를 여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 그 큰 문, 나무로 만든 문 보면 그 문을 닫을 때 쓰는 그 빗장이 있죠, 그죠? 빗장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여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그 희한한 방패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이어붙인 그 엄청난 방패가 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죠?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양형, 형상, 형자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두 개로 이어붙인 멋진 방패를 개봉하니 이렇게 빛이 비치고 그 모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양형, 형상, 형자에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이어 붙인 그 방패 옆에 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새로운 방패의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이 칼로서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방패를 두 개 합쳤지만
이쪽은 좀 약하겠죠, 그죠? 돌로 갈았으니까, 이어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칼을 옆에 두면서 형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이런 뜻으로서 이 칼을 옆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 붙인 방패 옆에 칼을 두는 것은, 그죠? 형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 형자에 이 단어를 씁니다. 모양 형체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햇살이 비치면 모양이 나타나니까 이거와 이 단어 혼동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무기, 새로운 방패를 앞세워서 적군을, 외놈들을 전부 무찌르니 왕이 자, 화관을 내립니다. 화관. 화관이라는 꽃으로 된 그런 벼슬 된 모자죠, 그죠? 모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꽃을 의미하는 그 풀 두 개와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가운데 앙 이순신 장군을 뜻하는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재주가 뛰어난 이순신을 의미하므로 재주 뛰어나다라는 그런 단어에 들어가고요. 이거 자체는 꽃뿌리입니다. 꽃 모양 그 자체죠, 그죠? 꽃 봉우리죠. 그래서 꽃 봉우리의 뜻도 있고 재주 뛰어날 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영어 할 때 들어가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단어니까 쉽게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막사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는데 꿈에 저승사자에게 잡혀가는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꾼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자기가 원인도 모르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 큰 네모는 감옥이겠죠, 그죠? 그 안에 이순신 장군,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이순신 장군이 갇혔죠. 그래서 그 원인 모를 그 까닭이라는 그런 단어에 이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감옥에 갇힐 때는 그죠, 갑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앙자 이거 쓰면 안 되겠죠. 갑옷을 이건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옷을 벗은 채 평상복으로 감옥에 갇힌 이순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모해놓고 큰 대자 넣는 사람, 한자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뭐 사인이다 이런 것은요, 만약에 죽을 사자를 쓰면 죽은 원인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일 사자를 쓰면 일의 그 원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인 모를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이순신 장군에게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면목이 없어. 집안일도 소홀히 한 데다가 이렇게 몸까지 감옥에 갇힌 신세인이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나를 잘못 만난 것 같소. 아니에요. 이미 혼이 난 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뭘 해요. 집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여기서 이 여자, 이 여인은 혼이 난 여자죠. 감옥에 갇힌 이순신을 보고 혼이 난 사람이라고 직접 또 말해주니까 이 글자 자체는 혼인할 때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과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전에 입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움 중에도 농사를 지어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감옥에 갇힌 이순신 장군에게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그 병사들과 백성들 많죠. 그래서 은혜의 은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이야기해 보면 이 감옥에 갇혀 가지고, 그죠? 그 어디 끌려가는 그런
마차 보셨죠,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수레는 못 간다 하면서 막는 그림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순신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졸들은 감옥에 갇힌 이순신 장군을 고문하기 위해 감옥에서 나오게 한 후에 몸과 다리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왕을 받들듯 조심조심 이순신 장군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여기서 큰 대자는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몸을 그죠? 줄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래서 두 줄을 감고 이순신 장군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리도 이렇게 묶었죠, 그죠? 막대기를 넣어서 고문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정말 살살 다루면서 오히려 왕을 받들듯 하더라. 사람을 받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받들봉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묶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사람 인자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줄로 묶고 나서 막대기. 이렇게 쓰면 이순신 장군을 그죠? 고문하는 거지만 사실은 받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받들봉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무척 추웠는데 몸이 묶여져 있던 장군 앞에 다가가 포졸이 화롯불을 갖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봄이 오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이 하루로 조금 추위를 넘기십시오. 자, 여기서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화롯불을 놓아주었습니다. 날일자는 화로도 된다 했죠, 그죠? 빛나는 태양처럼 보이니까 화롯불 됩니다. 그 다음에 묶여져 있는 이순신 이렇게 하면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춘자가 탄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날일자를 그 지구에 있는 핵으로 했고요.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순들 봄의 그 모습이라 했죠. 그렇게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지구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하여 봄이라는 뜻의 한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물을 갖다 대야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그죠? 물 숫자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이 물입니다. 묶여져 있는 이순신 앞에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그릇은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대야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서 크다라는 태자이고 이렇게 하면 이순신 장군이 너무 편안하죠. 그래서 편안하다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클 태 편안할 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산 이렇게 하면 높고 큰 산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히자 그 자리에 원균 장군이 차지하였습니다. 원균은 권력을 이용하여 돈 모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어?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원균도 1등 공신 장군입니다. 한자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상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저도 원균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똑같이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원균 장군이 뭐하더라? 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돈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엽전을 그죠? 엽전을 이렇게 끼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끼운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손이 나옵니다. 이렇게 손이. 누구의 손? 원균의 손.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지혜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겠죠. 사실 돈을 잘 모으는 것도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해자를 이렇게 돈과 돈뭉치 두 개와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마음심자를 써서 만든 것입니다. 원균은 참모들을 모은 후 탁자 위에 크기가 각각 다른 돈뭉치와 줄과 칼을 놓고 침을 튀기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를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따라오느냐에 따라 크기가 다른 돈과 칼을 나누어 주겠어. 충성하고 맹세하면 큰 뭉치의 돈을 줄 것이고, 의심하고 따지면 작은 돈뭉치와 함께 나중엔 줄을 묶어 감옥에 가두고 말겠어. 자, 여기서 자기를 따르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침을 튀기면서 또 여기 보면은 돈을 이렇게 그죠 묶었죠. 여기서는 현금 뭉치인데요, 뭐 엽전 뭉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돈 다발을 여기 나타냈고 또 칼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오랏줄, 밧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할 결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잘 따르면 깨끗한 사람, 자기를 잘 따르지 않으면 불결한 사람, 그게죠, 그죠? 그래서 청결, 불결이라는 단어에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 글자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이 칼을 쓸 때는 칼도자로 써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침을 튀기면서 깨끗하게 나를 따라와라. 그 다음엔 돈뭉치, 그 다음엔 칼을 두고, 그 다음엔 줄을 두었습니다. 실, 사자를 두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잘 따르면 돈뭉치 주고 또 칼을 나눠주고, 잘 따르지 않으면 줄로 묶어버린다. 아주 강제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깨끗할 결자는 원균의 이야기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 보면 원균 같지가 않죠, 그죠?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달라라고 했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하고 원균 장군도 존경하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 그림이 또 학생들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깔끔하다고 또 뭐 기억에 잘 된다고도 칭찬하길래 제가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차지해야 했기에 나라의 중대한 계약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일본과의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 나를 좀 도와주셔. 자, 여기서 큰 대자는 이순신이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 대신의 자리를 차지했죠, 그죠? 그래서 큰 대자는 여기서는 누구다?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차지한 원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손에 돈뭉치 들려있죠. 그 다음에 칼 들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대행으로 계약을 맺더라 할 때 맺을 계자입니다. 원균은 자기의 높은 벼슬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모를 쓰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았는데 앞에는 항상 개 한 마리를 앞세우고 다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은 사나운 짐승 또는 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일이나 늑대라는 그런 단어에 쓴다고 했죠. 그죠? 늑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나운 짐승, 뭐 사냥개 정도다 생각을 하고, 원균은 벼슬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사모의 그 날개 부분을 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벼슬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원균을 이렇게 사모가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처리했고, 그 앞에 삽살개라든지 이런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범할 범자에 이 단어를 씁니다. 뭐 범인 또는 범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과 그 원균 장군을 비유해서 한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 때 배운 것은 그 방패가 주로 나왔고요. 그죠? 방패를 두 개 연결시킨 주로 이런 방패, 또는 그 흙으로 막았다 펴진 방패, 다행히 행자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원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그 이야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한자도 달라지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야만 한자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들어야만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끝나는데 조금 지루한 감이 있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한자를 조금 이렇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배운다라는 그런 위로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